안녕하세요. 차트 키고 설명하려고 했는데 점검이네요. 그럼 차트 없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강의 주제. 1강의 제목은 주식학개론이었죠. 목차도 이제 여러분 다 볼 수 있잖아요. 수강 신청하는 사람도. 그래서 한번 적어보자면 목차가 관심 종목 설정, 그 다음에 종목 구분하기, 수급주인지 세력주인지, 그 다음에 종목의 끼, 그 다음에 테마의 원리.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굵어져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1, 2등주 원리, 그 다음에 테마주 매매법. 이렇게 1강이었잖아요 목차가. 일단 관심 종목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거를 관심 종목 설정을 좀 많이 다뤄줄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막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타점보다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다. 시장은 뭐 그 파도와 같다. 유연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1강에서 비중을 어디서 많이 잡아먹냐면 1강이 1시간 26분짜리 영상인데 이 종목 구분하기, 수급 세력 여기서 한 50분 잡아먹거든요. 나머지는 한 5분씩 해요. 5분. 종목이 한 10분. 테마 원리 한 7분. 뭐 한 5분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그 1강 초심 발언 해보자면 내용은 뭐 기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초라서 비난하는 거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1강은 대부분 기초를 다루긴 하거든요. 왜냐면 초보자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까지 이해하고요. 근데 1강이 문제가 뭐냐? 기초가 문제가 아니고 그 리버스 패스 이론이 1강, 2강, 3강이잖아요. 그 4강 그리고 실전은 4강부터 11강, 코인이 12강, 그죠? 근데 이론의 3분의 1을 종목 구분하기로 날려 먹은 거지. 50분. 수급주인지 세력주인지 그것만 계속 구분하고 있어. 종목을. 그래서 근데 내가 그거 듣고 솔직히 실망했는데 매매일지 보고 깜짝 놀랐어. 매매일지가 비중 베팅도 장난 아니고 매매 타점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다시 돌아왔고요. 근데 2강 2강의 제목이 2강의 제목이 주식학 심화 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급 이거 50분 동안 다룬 게 2강 3강에서 나오려나 보다 하고 일단 좀 실드를 쳤었거든요. 1강 봤을 때는 1강 이제 리뷰 후기 때는. 근데 2강을 들었는데 아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수급 세력은 이건 1강 때 했던 비중 다뤄서 얘기했던 수급 세력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2강 듣고 1강 듣고 실망했고요. 제 심경의 변화. 그리고 매매일지 보고 환호를 했고요. 와 진짜 매매 잘한다 하고. 근데 2강 듣고 충격을 먹어. 왜 충격을 먹었냐? 일단 2강의 목차가 시장 트렌드 따라잡기, 3회 법칙, 주도주 눌림 매매.
RS 20 주도주 종가 베팅 R 30 목차가 이거거든요. 목차는 수강 신청 안 한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목차까지만 딱 적을게요. 일단은 전 리버스 패스님을 바라볼 때 이분이 처음에 뭐로 올라오셨냐, 소액일 때 스캘핑으로 올라온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금이 커지면서 종가 비팅도 하고 눌림도 하고 상따도 하고 돌파도 하고 뭐 시가 매매도 하고 시간외도 하고 시간에는 안 하고 이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기 스윙까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어떤 2차전지 어떤 거 단기 스윙으로 수익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강의 때는 단기 스윙이랑 상따는 빠진다고 했죠. 강의 때는 종가, 주도주 눌림, 주도주 돌파 이 정도만 하는 거 하고 다른 건 다 빠지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고수들 있잖아요. 최근 고수들 다 대부분 스캘핑으로 올라왔어. 만주도 스캘핑. 그리고 또 누구야? 대부분이 다 스캘핑으로 올라왔더라. 미모사도 스캘핑. 그래서 저는 스캘핑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강의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특히 리버스 패스님은 대한민국 원탑이라고 제가 칭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그러니까 실제로 매매할 때 비정형화해서 매매하는 줄 알았어요. 시황에 맞게 매매. 근데 강의는요 그냥 정형화를 시켜버려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공산화 매매법이라고 제가 칭하겠고요. 뭐냐면 매수하는 자리 이거를 선으로 여기서 매수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매수하는 자리를 선으로 여기서 매수하세요. 익절하는 자리까지 선으로 여기서 익절하세요. 그리고 손절하는 자리까지 선으로 여기서 손절하세요. 이거를 이제 피보나치 선으로 알려주거든요. 전 이거를 딱 보고 나서 공산화 매매법이라고 칭할게요. 왜냐면 자유가 없어. 그냥 공산화 매매법을 하지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인공지능 매매법. 완전 AI처럼 매매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비정형화의 끝판왕인 줄 알고 있었는데 리버스 패스님을. 근데 실제로 강의 때는 상당히 정형화를 시켜놨어요. 마치 저는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이 사람 실제로 이 선 보고 매매는 안 하는데 강의를 위해 급조해서 만들어낸 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선으로 예시 차트도 보여주는데 일단 BS 마크도 없을 뿐더러 종목 가져오는 것들 있잖아요. 좀 끼워 맞추기 하는 듯한 느낌? 왜냐면 대체적으로 주도주라고 하는 종목들의 그 선들을 대입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살짝 주도주긴 주도주인데 후발주들 있죠. 후발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으로 쳐봅시다. PI 주도주잖아요. 그죠? 피롭틱스 주도주잖아요. 뭐 한빛 레이저 이런 애들은 살짝 PI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끼는 좋잖아요. 시간외에서도 많이 상한가도 많이 가고. 근데 뭔가 강의 때 설명할 때는 이런 애들로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차트랑 관심 종목 보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장검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들어보지도 못한 후발주를 갖고 후발주 아예 진짜 3, 4등주 이걸로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좀 타점에 맞는 종목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눌림 타점에 오면 매수하세요 이렇게 진짜 매수 자리를 선으로 알려주거든요. 근데요 1등주는요 그 매수 자리에 안 와요. 그 눌림 자리에 안 와. 제가 1월 2월달 주도주들 새벽에 싹 다 한번 그 분석해봤거든요. 1등주들 있잖아요. 레인보우, 뭐 PI, 피롭틱스, 그리고 뭐 그 누구더라? 그리고 그 누구지? 하이젠 RNM인가? 그리고 뭐 클로봇, 그리고 뭐 시메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테마를 그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좀 대장주급들. 여기 살짝 대장주는 레인보우가 대장주고 피롭틱스가 대장주인데 가벼운 애들 중에는 유리기판에선 PI 그리고 하이젠 RNM, 클로봇. 하이젠 RNM도 시총 이제 1조가 되더라고요. 1조? 그렇게 가볍진 않지만 레인보우보다 가볍잖아. 여기서 제가 나열한 5종목 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이거든요. 끼도 좋고 그 섹터에서 1, 2등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야. 물론 하이젠 RNM이랑 클로봇은 지금 많이 빠졌지만. 근데 그 선들에 제가 얘 대장들을 대입해보면 눌림 자리, 종가 베팅 자리 안 와요. 누가 오냐? 후발주들이 눌림 선에 닿고요. 후발주들이 종가 선에 닿아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1등주가 선에 안 닿았어. 공중에 둥둥 떠 있어. 그러면은 1등주를 종가 베팅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후발주 3, 4등주 선에 닿은 애를 종가 베팅하는 게 맞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22년도까지는 선에 닿아야 매수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이드님 강의 들었을 때. 근데 제가 딱 매매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선이 다가 아니구나. 그날의 시장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섹터의 크기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만약에 유리기판이 올라갈 준비가 다 되었어. 근데 갑자기 뭐 이재명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가 터져가지고 이재명 주가 막 올라가. 주도주로 막 상한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유리기판이 하루 더 쉬어가는 거예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그리고 이드님 강의 들으면은 그 타점으로 매매하시는데 이드님이 그래도 이드님은 계좌 관리 하는 것도 그렇고 신법적으로 돈 많이 받았거든요. 타점으로 매매하시지만 근데 이분은 타점으로 매매하지만 10억으로 한 타점에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예수금의 1%?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타점으로 매매해도 돼. 왜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타점으로 매매하려고 1% 들어가는 거야. 1%. 그러니까 이든님은 그 매매가 한 2, 30종목 들고 2, 30종목 매매하시는데
이분은 딱 오로지 확률적으로만 접근해요. 확률적 접근. 어느 구간에서 눌림에 1차 매수했는데 쭉 떨어서 한 7, 8% 떨어졌어. 보통은 손절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2차 매수. 거기서 또 7, 8%더 떨어져. 3차 매수해. 왜? 왜 그래요? 1% 들어갔으니까 부담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보통 10종목 중에 7, 8종목 중 정도는 다 살려주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종목 잘못 만나면 이제 그달은 수익이 최소화가 되는 거고, 운 좋게 다 살려주면 수익 극대화가 되는 거고, 그런 전략. 근데 그렇게 해도 수익 최소화가 되면 월 3% 혹은 마이너스 월 3%. 근데 수익 극대화가 되면 월 10%에서 20% 버는 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든님 강의까지는 좋았어요. 일단 10억 있는데 한 종목에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부터가 뭔가 처음에는 이 사람 쫄보네 생각했지만 나중에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은 매매 스타일이 손실 최소화거든. 손실 최소화를 기준으로 두고 딱 이걸 다시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억으로 한 종목에 1,000만원 들어가네. 한 타점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원을 하고 있다. 3,000만원을 하고 있다. 그럼 한 타점에 30만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30만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한 7, 8% 맞았어. 쫄려요? 안 쫄리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냥 손절을 해버려도 되는 거고,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거고. 30만원 물타기 하던가, 30만원 7, 8% 마이너스 난 거 손절 해버리던가.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진짜 차곡차곡 매매해가지고 20, 30종목 매매해가지고 한 달에 월 3%에서 월 10% 정도 버는데, 와, 그거 보고 대단하다 느꼈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 베팅하는 사람들은 악재가 뜨든 뭐가 뜨든 잘못됐을 때 예수금에 막 10% 이상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든님은요, 아무리 매매 악재가 뜨고 뭐가 뜨고 해도 예수금에 날아가봤자 1%도 안 날아가는 거지 사실. 실제 진입을 1% 하니까 1% 예수금에 1%를 진입하는데 그 1%에서 마이너스 10% 맞았다? 그럼 0.1 예수금에 0.1%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도 0.1%, 손실도 0.1%. 근데 예수금이 크니까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예수금이 커지면 이런 좀 안정적인 매매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뭐 말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는데 리버스 패스 2강 얘기해보자면 그러니까 딱히 다시 얘기해보자면 이제 흔히 말하는 마법의 선 그리고 거래대금 이 두 가지로 이제 RS20, R30 이거를 이제 매매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좀 깼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차트에 수식 설정하고 그간 3일간 뭐 매매일지 올려주신 거 있잖아요. 대입을 해봤어요. 근데 안 맞아요. 매매일지에 올려주신 거는 강의 때 수식 알려줬던 그 수식대로 매매 안 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버스 패스님의 매매일지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맹수구나, 시장의 선봉자구나, 그냥 막 소름이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아, 이 사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트렌드 파악이 좋아요. 트렌드 파악이 빨라요. 그러니까 저도 신규주를 보면서 어라? 이거 신규주 뭐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만 느끼고 넘어갔는데 이분은 신규주에 대한 패턴을 단숨에 파악해버리고 매매에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진짜 매매 진짜 잘한다. 두뇌 회전까지 빠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강은 완전 모든 걸 싹 다 정형화 시켜버리는데 이게 봐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수식 알려준 거 있잖아요. 매매일지 대입해봤는데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실제로 이 정형화된 선으로 지금까지 매매했다. 이래도 문제인 게 뭐냐면 수천 명이 들었을 거예요. 수천 명. 왜냐면은 수강 신청한 사람들한테 유튜브 이제 채널 이제 그 링크를 줘요. 근데 거기 조회수가 5천이 찍혔어요. 5천. 근데 그 영상이 1분짜리예요. 그냥 테스트 영상. 1분짜리 테스트 영상인데 그 채널을 그러니까 그 영상을 만든 지 3개월도 안 됐어. 따끈한 영상. 근데 조회수가 5천이야. 그러면 최소 못해도 절반 2,500. 최소 못해도 3, 4천 명을 들었을 것 같은데 3, 4천 명이 듣고 있는데 이걸 매도 손절을 싹 다 정형화를 시켜버리면은 첫 번째 자기 매매도 꼬일 거고 두 번째 실제로 수천 명이 그렇게 매매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달라질 건데 시장이 바뀔 건데 그러니까 시장 바뀐다기보다는 시장이 왜곡될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생각은 안 해보셨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선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도 시장이 왜곡되면은 이 선이 무의미하고요. 근데 저는 딱 강의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이분이 매매일지 올려주는 거랑 이 선이랑 무관하게 매매하더라고요. 눌림에서 매수한 자리들 보잖아요. 강의 때 알려준 수식대로 매매 안 해요. 그냥 매매일지는 그냥 맹수 그 자체야. 날 것 그 자체. 근데 강의는요 완전 그냥 그러니까 매매일지는 맹수 그 자체, 날 것 그 자체. 근데 강의는 울타리 둘러싸고 토끼 키우는 거. 이것도 아니야. 울타리 둘러싸고 토끼 키우는 거? 이것도 아니야. 토끼한테 이 정도도 자유라고 볼 수 있어. 강의는요 자유가 없어요. 뭐가 없냐? 그리고 살짝 그 햄스터 키우는 거 있죠. 햄스터 키우기. 조만한 그 플라스틱 투명해서 햄스터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자유가 없다. 햄스터한테는 그게 또 자유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둘이 살짝 아예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강의를 하기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어낸 선이 아닌가.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강 들었을 때. 근데 이게 급조해서 만든 선이 아니다? 그러면은 리버스페스님이 이 선으로 지금까지 매매했다는 건데 수천 명이 이걸 들으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 제가 유료 강의 20개 들었잖아요. 돌파 상단은 왜곡이 안 돼요. 수강생이 많아도. 상단은 왜곡되더라. 돌파는 왜곡이 안 돼요. 돌파는.
왜냐하면 그 트레이더 김씨님이랑 미모사님이 강의하고 나서 계속 돌파가 잘 됐어요. 근데 눌림은요, 눌림 강의, 종가 베팅 강의 있잖아요. 그건요 왜곡이 돼요. 실제로. 왜냐면 수천 명이 똑같은 자리에서 눌림 똑같은 자리에 종가 베팅 들어온다니까. 그러면 왜 시장 갑자기 이상해져요. 삐리해져요. 그 자리에서 거래대금 터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갑자기 거래대금 터지기도 하고. 원래 잔잔하게 종가에 마감하는 종목이 있었다면 그 강의 이후로 갑자기 한번 털어내고 종가 마감. 그러기도 하고. 근데 돌파는 왜곡이 안 되더라. 돌파는 제가 매년 듣는데 22년도 T98 날 좋은 날에 23년 대표적으로 트레이더 김씨, 24년 미모사, 25년 리버스 패스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돌파는 왜곡이 안 돼요. 강의 듣고 나서도. 근데 눌림 종가 베팅은 왜곡이 되더라. 근데 리버스 패스님이 일단 이 강은 눌림이랑 종가 베팅 강의하셨는데 저는 시장이 왜곡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이 똑같은 자리에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 왜곡되면 사실상 그 피보나치 선들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초보나 중수들은 이 선이 어떻게 보면은 악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 때 알려준 이 선에서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익절하세요 이걸 할 텐데 시장이 왜곡이 되면은 이 선이 아예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선으로만 매매하는 초보나 중수들은 이제 스스로 응용할 줄 모르거나 이제 변화된 시장을 대응할 줄 모르면 계속 안 되는 기법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강의 듣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강의 듣기 전에 어떤 강의를 예상을 했냐면, 이분이 주매매가 뉴스 돌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섹터에 대한 혹은 종목에 대한 종목 압축, 섹터 압축이 뛰어날 것 같다. 결국 뉴스 돌파라는 게 뉴스 재료, 이슈 터지면은 돌파 매매한다는 거잖아요. 뉴스 돌파가 어떻게 보면은 최전방에서 출발시키는 게 뉴스 돌파예요. 뉴스 뜨자마자 텔레그램 뉴스 뜨자마자 그거 보고 출발시키는 사람들. 근데 그 제목만 보고 출발시키거든요. 일단 그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출발시키는데 제목에 자극적이야. 막 세계 최초 뭐 미 FDA 뭐 승인 뭐 그리고 뭐 실적 관련해서 뭐 영업이익 뭐 200% 증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보고 출발시켜요. 실적 장세에서는. 근데 출발시키고 나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테슬라에 뭐 어떤 거 공급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 근데 실제로 출발시키고 나서 VA 일단 보내버려. 돈 많은 사람들 1, 20억이면 VA 보내버리거든요. 호가창 얇으니까. 보낸 다음에 이제 한 2분 정도 이제 텀이 있잖아요. 그때 동안 내용을 읽어요. 내용을 읽다가 보통 이제 중요한 말은 뒤에 많이 있거든요. 앞쪽에는 이제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 정도. 보통 중요한 말은 뒤에 있어요. 근데 뒤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목은 테슬라에 공급한다고 딱 떠서 VI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이 땡땡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랑 계약을 맺었다. 이런 뉴스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마지막 쪽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지. 아, 뭐야 이거. 테슬라랑 직접 공급이 아니고 이거 한 다리 건너뛰어서 공급했네? 그러면서 재료를 빠르게 파악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LG 에너지 솔루션의 제품 공급하는 회사가 수백 종목 있을 텐데, 그러면 걔네들 다 테슬라랑 엮인다고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재료의 크기가 상한가 갈 재료는 아니라는 거지. 그걸 보면서 VI가 딱 풀리면은 거기서부터 장대 연봉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눌림을 받는다? 끔찍한 거지. 반등 나오면 다행이지만 반등 안 나올 확률이 있는 데서 눌림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이제 설명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 BHI 이거는 뭐 수급 세력주예요. 삼성전자는 수급주예요. SK하이닉스 수급주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주예요. 이거 1강 때 50분 잡아먹고 2강 때는 뭐야? 응? 타점 피보나치 선 알려주면서 그걸 1시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2강 목차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2강 듣고 깜짝 놀랐어요. 좋은 의미로. 2강에서 시장 트렌드 파악하기, 3회 법칙, 이것까지만 해도 어라? 신선한데? 왜냐면 이 3회 법칙이랑 시장 트렌드가,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머릿속에서 정리하진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이제 알긴 아는데 설명은 하기 힘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냥 맴도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분이 시장 트렌드랑 3회 법칙으로 딱 한번 딱 찝어주셨어요. 근데 이건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고 끝나고 뒤에 이 두 개에서 1시간을 잡아먹는데, 이 두 개는 피보나치 선을 알려주고 여기서 매수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이것도 진짜 충격적이다. 뭐냐면 매수 자리도요,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알려주고, 익절 자리도 1차 익절, 2차 익절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손절 자리는 한 방에. 그걸 보면서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그 손절 자리도 참 우스운 게 뭐가 있냐. 손절 자리가 뭐 예를 들어 6346이었어요. 그죠? 6336. 손절선이 6336이었어. 근데 그 주가가 6340까지 들렸다가 반등 나오거든요. 여기서 하는 말이 뭐 몇 원 차이로 안 닿았네요. 여기선 손절 안 나갔죠?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충격을 먹었다. 어떤 충격을 먹었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타점에 대한 강의니까. 그래서 와, 진짜 3강은 뭐가 나올지 진짜 기대가 안 되네요. 1강 때 수급 9분을 50분을 했는데 2강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고 있고, 1강은 실망을 했지만 2강은 충격. 3강은 뭐가 나올지. 그래서 1강 때 이제 제가 스샷 찍어 놓은 건데, 멤버십으로는 52명이 좋았다 20%, 별로다 79%. 이거를 왜 찍어놨냐면 멤버십이랑 전체 공개, 전체 구독자들 그 사람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79대 21. 전체 공개로도 보니까 80대 20. 그죠? 250 유미면 투표해 주셨는데.
얼추 맞잖아요. 그러니까 1강 때 별로였다는 사람이 80%는 되는 거야. 근데 이 별로였다는 사람들, 왜 주식 카페에다는 별로였다는 글이 왜 없는 줄 아세요? 별로 없는 줄 아세요? 굳이 자기 입 아파 가면서 별로라는 글을 적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로 들어볼게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맛대가리가 없어.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이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사장 일로 나와봐. 맛이 왜 이래?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 리뷰로 맛없습니다 이렇게 적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에이 그냥 똥 밟았다 하고 다시는 안 가지. 그죠? 그것처럼 별로다라고 한 사람들도 이제 저처럼 굳이 뭐 리뷰 남기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에이씨 2강은 다르겠지. 1강은 기초였고 2강은 다르겠지. 200억 트레이더인데 2강은 다르겠지. 이랬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전이었잖아 이거는. 256명 투표. 근데 이후에 1일 전에도 한번 스샷 찍어봤어요. 1일 전에는 623명 투표해 주셨는데 좋았다가 27%, 별로다가 73%. 그죠? 이게 1강의 민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리버스 패스 강의 후기를 매운맛을 올려달라는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그만큼 좀 이제 충격 먹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하기 싫고 남이 매운맛을 올렸으면 좋겠다. 자극적이니까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고 이번에 2강 때도 투표를 한번 받아봤는데 2강 때 투표는 이거 아래 건 보지 마시고요. 2강 호불호 투표에서는 좋았다가 40%, 별로다가 59%, 414명이 투표해 주셨네요. 14시간 전. 그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민심이라서 민심. 리버스, 그러니까 이건 회원제 영상이고 이거는 일반 구독자. 회원제로는 42대 58, 일반 구독자로는 41대 59. 이 비율이 1강이랑 2강이랑 비율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원제 비율이랑 구독자 비율 1강 때는 20대 80, 2강 때는 42대 58. 구독자랑 회원이랑 그 1강, 2강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심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도 어떻게 느꼈나. 근데 의외로 좋았다는 게 많죠. 왜 그러냐 2강 때 3회 법칙 시장 트렌드에 대한 강의를 하셨었는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저도 신선했어요. 근데 타점에 대한 강의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초보나 혹시 초보 혹은 중수들은 이 타점을 마법의 선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주식시장에서 한 4, 5년만 굴러도 마법의 선은 없다라는 걸 딱 느끼고요. 주식시장에서 4, 5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은 타점 마법의 선 강의 때, 피보나치 선 강의 때 솔직히 좀 반감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도 1강 때보다는 비율이 좀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투표를 했었고요. 전체 공개로. 2강 초반에는 시장 흐름까지 괜찮았는데 제가 말하죠. 14시간 전에.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타점에 대한 강의, 마법의 선 강의를 하는데 좀 졸립네요. 조건들도 꽤 많고 매매를 유연하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건값들이 많네요. 선들도 엄청 많네. 복잡해 하니까 나도 복잡하더라. 300명 투표해 주셨는데 75%. 그리고 매수한 타점, 익절, 손절, 수식 설정을 해서 알려주는 건 예상 외의 흐름이었다. 소신 발언했죠. 200억 트레이더가 정말 이 선에서 매수, 익절, 손절을 할까 궁금하네요.
진짜 말 그대로 마법의 선 강의, 시장 바라보는 관점 강의를 바랬는데 그런 건 없었다. 수강생 수천 명이 똑같은 타점에서 매수하고 익절하고 손절하면 시장이 왜곡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회원제로 솔직후기 남겼었고, 실제로는 선보고 매매는 안 하는데 강의를 위해 선을 급조했다면 이해하겠다. 그게 뭔 말이냐면 초보들도 있으니까 초보들을 위해서 매수, 익절, 손절 그 피보나치 선을 만들어낸 거다. 그럼 이해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백억 트레이더가 실제로 이 선을 차트에 설정해놓고 매매를 하고 있었다면 충격이에요, 충격. 그리고 자세히 보긴 안 할게요. 멤버십 전용으로 적은 거라서. 좀 매운맛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타점보다 중요한 게 종목 선정, 종목 압축이라고 하던 고수들이 정작 강의 때는 타점 강의라니. 심지어 피보나치로 매수가, 익절가, 손절가까지 정량화를 시켜버린다라. 전 1강보다 더 충격을 먹어서 2강 후기는 못 올릴 것 같네요. 라고 영상을 투표를 했었고요. 둘 다 별로라는 사람이 70%. 1강이 2강보다 좋았다가 7%. 2강이 1강보다 좋았다가 23%. 이제 여기 밑으로, 요 밑이랑 여기 위에는 회원제로 제가 적은 것들이라서 민감한 내용들이라서 여기까지고요. 전체 공개로는. 제가 이 영상인가? 이 영상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1강은 1강일 뿐이고 2강, 3강을 기다려보자. 근데 1강보다 저는 2강을 더 충격을 먹었습니다. 1강은 그래, 기초 다룰 수 있어. 수급 구분 50분 동안 할 수 있어. 2강, 3강이 뭐 어떤 내용일지에 따라 다른 거지. 근데 2강 영상에서는 1강이랑 안 이어져요. 아예 다른 영상이야. 1강이랑. 거기에서 수급 구분을 50분 동안 한 거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2강에서 피보나치 선으로 매수, 매도, 손절, 이 타점 강의는 진짜 충격이다. 200억 트레이더가 진짜 이렇게 매매하지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매매일지 올려준 거 보면은 실제로 이 선대로 매매를 안 해요. 근데 이 강의 때는 차트에 이 선을 설정해 놓고 이 선에 맞는 종목들을 갖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충격 먹었어요. 실제 매매는 날 것 그대로 맹수같이 매매하는데, 강의 때는 그냥 또 마법의 선강의. 그러니까 그 고수들이 이제 그 단테님이라고 조건식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건 검색식.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조건 검색식 발휘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까거든요. 근데 저도 트레이더 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조건식 파리들을 많이 같이 깠는데, 2강을 듣고 느낀 거는 트레이더들은 조건식 파리는 하진 않지만 차트에다가 피보나치 선 파리를 하더라. 피보나치를 처음에 이제 설정하게 된 게 트레이더 김씨였는데, 트레이더 김씨 때까지만 해도 그 피보나치들이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피보나치 있잖아요. 피보나치 조정 때 그거랑 얼마 벗어나지 않는 선이에요. 근데 이번에 리버스 패스님의 피보나치는 일반 피보나치 조정 때에서 좀 많이 벗어났다. 그리고 첨가된 것들이 많아. 근데 그 첨가된 것들이 수천 명이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 매도, 익절하면은 왜곡이 될 거고,
그 왜곡된 거에서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매매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고, 그 시장이 왜곡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때 알려준 그 선에서 계속 매매한다? 그러면은 단언컨대 살아남을 수 없다. 왜냐면 트레이더 김씨 때도 똑같았거든. 트레이더 김씨 때도 처음에 사람들이 그 선을 알려줬을 때 유레카를 외쳤어요. 대박이다 하면서. 근데 딱 한 달 뒤에 그런 사람들 싹 사라졌어. 왜? 시장이 변했거든. 근데 그래서 저도 트레이더 김씨 그 피보나치 선에서 저만의 스타일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C4 피보나치가 생겨난 거죠. 저만의 스타일대로 바꿔서.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제 피보나치가 순정이에요. 순정. 그냥 일본 피보나치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트레이더 김씨의 피보나치는 무언가를 첨가한 거였고, 트레이더 김씨 때의 피보나치는 그 첨가물이 한 개였다면, 이번 리버스 패스님의 피보나치는 첨가물이 한 4-5개는 돼요. 그래서 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많이 달리면은 제가 상강 후기도 한번 남기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목숨 걸고 후기를 남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팔이 목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심적으로. 좋아요 누른다고 저한테 1원 한 장 안 들어와요. 그냥 심리적으로 이 영상 좋아요 많이 달렸네 하고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 정도는 돼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